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수굿TV의 조대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재밌고 기억이 오래 날 수 있게 스토리로 만들고 화법까지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 시 40명이 사망했고요. 대부분이 일용직이었습니다. 이때 해당 기업은 2천만 원 벌금으로 사건이 종료돼 버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사고가 2018년 대한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영균 씨 사망으로 인해서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죠. 대표를 벌을 줘야 된다, 그런 말들이 엄청 많았고,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것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작년에 발의를 통해서 올해 1월 달부터 이 법이 통과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재해가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범죄이며 그 책임이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관리자뿐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경영자에게도 있다고 보고 형사적인 처벌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표사님들은 깜짝 놀랐죠. 야, 이거 앞으로 기업을 하라는 거야?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죠. 대한민국 정부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주는 교훈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스토리로 법을 이해하면 쉽고 재밌게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럼 붉은 깃발법이 뭔가요? 이것은 영국에서 1860년대 자동차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세계 최초의 교통법규입니다. 붉은 깃발법은 당시 증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마차 산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제정된 법입니다. 2차 산업혁명의 발원지인 영국이 그 시절 초창기 시절을 순탄하게 넘어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기계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 심각하게 반발해서 사회 불안을 야기했죠. 급변하니까 못 돌아오는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물론 영국은 이런 과정이 100년 넘는 시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별거 아닌 듯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당사자들은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불안 요소가 커지자 영국 정부가 할 수 없이 나섰죠.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나오고 이것이 기존의 마부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오히려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1865년,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때보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겠네요. 그때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세계 최초 교통법인데 아이러니하게 자동차를 규제하는 역할을 했죠. 시외에서는 시속 6km, 시내에서는 3km로 제한했어요. 걷는 속도보다 느린 겁니다. 걸으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서 따라와 이러던 시절이죠. 그리고 그 당시 자동차는 대부분 버스나 큰 트럭이었죠. 한 대의 자동차 운전수와 한 명의 기관원, 기수 한 명, 모두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중 기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다녔습니다. 자동차 앞 50m를 마차로 달리면서 50m 앞에서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했습니다.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다녔죠. 그래서 붉은 깃발이라 불렀습니다. 이 법률이 좀 무리수다 보니까 13년 후에 개정되어 기수를 없앴지만 전방 보행 요원은 존재했고요. 그 거리를 18m로 단축했습니다.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무조건 정지하고 말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자동차의 속도는 이미 30km 이상의 성능을 지녔었죠. 그야말로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억제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일은 영국 자동차 산업의 퇴보를 불러왔고 결국 2차 산업혁명 후 후발주자였던 프랑스, 독일, 미국은 더 빠른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여 영국을 훨씬 추월했죠. 여기서 우리는 규제와 벌칙을 법으로 만들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철도까지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뒤처지게 되었고요. 결국 이 법률은 1896년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주도권은 다시 찾아오기 힘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식민지도 다 잃었고 제조업 주도권마저 미국이나 후발주자 개발도상국에 넘겨주면서 영국은 공업국가가 아닌 금융국가로서의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니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도 해외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영국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산업만큼은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지금은 최대한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라는 것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입니다. 보호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쉽게 말해 새로운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소프트웨어 같은 거 나왔을 때
그걸 바로 사유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허용은 하되 일정 테두리를 두고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19세기 영국에 자동차 규제에 대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면 영국 인근 특정 도시에 우리로 치면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 아우토반처럼 영종도나 파주 같은 곳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예외 지역에서 테스트를 하고 발전시켰더라면 마부들의 일자리가 비록 줄어들었지만 이후 자동차 엔진의 발달, 각종 교통수단의 발달, 무기산업의 발달로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정부는 재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법도 그 옛날 일본에서 가지고 온 법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근로자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제대로 물어야 하면 물론이고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프로 선수가 개인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야구 글러브나 야구 방망이 같은 것이죠. 개인 보호구 또 자기가 직접 구비해서 다니게 해야 하고요. 산업재해 보상도 민영보험으로 돌려서 나라의 세금만을 깎아먹는 근로복지공단도 대대적으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민영보험으로 돌려 정확히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를 따져야만 현행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한 사고로 부상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죠. 법인은 최대 50억 벌금까지 매길 수 있고요. 징벌적 배상 손해액을 5배를 적용하겠다는 게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CEO들이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공장을 해외로 옮겨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법인은 파산을 하지 않는 한 사업을 쉽게 접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내 가족도 대부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사고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CEO분들은 이제부터 4대 보험과 단체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체보험 담보 중 경영자 과실로 인한 벌금과 형사합의금 담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른 CEO의 기본 보호장치이자 보험가입의 200% 필요성을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코로나 비대면 사회가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으시나요? 세상이 바뀌거나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 누구는 빨리 적응하여 기회로 삼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직도 쌀농사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농부가 있나요? 옛것을 고집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 당당하고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인에게 상세하게 알려줘서 준비를 시키십시오. 중대재해처벌법은 큰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를 잡아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